네, 미국이 일본에 배치한 최신의 F-35B 스텔스기를 동원해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정밀 폭격 훈련을 하고 복귀했습니다. 자, 이번 주 한반도에서 실시된 해병대 연합훈련 K-맵에 참가했다는 건데요. 네, 북한의 핵실험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폭격 훈련의 의미를 전문가와 진단해 보겠습니다. 양욱 한국 국방안보포럼 수석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폭격 훈련에 동원됐다는 이 최신의 F-35B 스텔스기의 재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F-35B는요, 미국이 지금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조인트 스트라이크 파이터, 그러니까 미 공군과 해군과 해병대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전투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F-35A형 같은 경우는 이제 공군형은 우리 공군도 이제 곧 머지않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F-35B의 경우에는 화면에 보시듯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면서 또 초음속 비행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텔스기, 그러니까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스텔스기로서는 최초로 등장을 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항공모함이 아니라 일반 이렇게 굉장히 가판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이 상륙 모함에서도 이제 수직으로 이착륙을 할 수 있어서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는 지역에서도 공격이 가능한 스텔스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최대 속력은 마하 1.6까지 날아갈 수가 있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정밀 유도탄들을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F-35B를 동원한 정밀 폭격 훈련이 한반도에서는 처음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의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 F-35B 자체가 갖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미 해병대에서 이제 그동안에 썼던 어떤 전투기들이 FA-18 호넷이라든가 아니면 해리어 수직 이착륙기와 같은 전투기를 활용했는데 예. 그것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전투기, 그러니까 스텔스기로서 적진에 침투했을 때 적이 이제 알아채지 못할 이럴 기종을 운용을 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지상에 있는 목표를 정밀하게 제거할 수 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이제 북한 지상군에 대한 공격뿐만이 아니라 적 지휘부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제거할 수 있는 참수 작전을 위해서 실제 이러한 기체가 들어와서 지상군과 같이 훈련을 해본다. 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예. 우리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킬케인이나 KMPR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적에 대한 어떤 선제 타격이나 혹은 이제 이 대량 응징 보복 작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도 요거와 거의 비슷한 F-35A라는 기종을 우리 공군이 곧 도입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훈련을 통해서 이후에 우리 공군이 도입했을 때도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을 아마 합참해서 고민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예, 미군 측은 이번 폭격 훈련이 방어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폭격 훈련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공격형으로 여겨지는데 북한의 지형 지물을 타깃으로 상정하고 훈련을 했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격이냐 방어냐의 문제는 이제 일단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한미 연합 훈련 자체가요. 방어 성격의 훈련이긴 하지만은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보니 북한이 먼저 우리를 공격을 하는 상황을 언제나 가정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에 방어를 하면서 이 공격한 원점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방어형이지만은 결국 공격을 담고 있는 훈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선제 타격, 킬체인 이런 것도 그냥 북한이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공격한다는 뜻이 아니라 저쪽이 대한민국을 공격하려고 모든 준비를 갖추고 바로 공격하기 직전의 상황에서 제거를 한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분히 방어에 기반을 하고 있지만은 적의 모두한 전력을 정밀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마침 미국의 폭스뉴스가 북한이 며칠 안에 6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 이런 징후가 보인다는 가능성을 갖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 핵실험 징후는 보통 어떻게 포착을 합니까? 네, 핵실험 징후는 일단 이런 이 갱도 안에 어떠한 이 물체들이 이제 들어가고 나고 그다음에 예. 어떤 실험을 위한 계측 장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들이겠죠. 들어가고 난 다음에 입구를 봉했을 때 그리고 이제 또 이 핵실험을 관장하는 이제 이 지휘 통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설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을 때
이러한 시기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것이 그 이제 공중에서 인공위성 같은 걸로 촬영을 하거나 정찰기를 찍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꼭 거기에 활동이 있거나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반드시 그 시간 이내에 실험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2016년 1월 6일에 있었던 4차 핵실험의 경우에도 이미 12월 초에 그 전년 12월 초에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예. 한 1, 2주간 움직임이 없으니까 실험 안 하나 보다 하고 경계를 풀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이 얼마 안 남았다는 점에서 꼭 핵실험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의 도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도발은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예. 특히 지금 이제 핵실험 징후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북한은 핵실험을 하면 반드시 ICBM 발사를 동시에 합니다. 이전에는 ICBM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그 은하 3호와 같은 이제 장거리 로켓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 ICBM을 스스로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과 연계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예. 예를 들어서 핵실험을 한 다음에 발사를 하거나 혹은 먼저 발사를 하고 분위기를 봐서 핵실험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예, 그 태양절 도발 감행 가능성은 그럼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저는 되려 이번 예. 지금 핵실험의 징후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당장 핵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그 김일성이 생일에 맞춰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뭐 그 전에 예를 들어서 ICBM에 해당하는 어떤 발사체의 발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그 사전에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옥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과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